무슨 일이지? 괜찮아? 신학, 항마달성. 아무 말이나 해봐. 설마 내가 해명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어쩔 수 없네. 우린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물에 빠진 사람도 구하는 선인을 찾고 있어. 근데 선인들이 선계에만 있으란 법도 없고 가봤자 제대로 된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아니야. 나도 알아. 우리가 찾는 선인은 여자일 거야. 난 선인이 아니야. 여행자와 페이몬도 알고 있을 텐데. 응, 맞아. 판단 미스야. 이렇게 상황이 어색해질 줄 알았다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아니었는데. 괜찮으면 됐어. 내가 알기로 야차 중에 너희가 찾는 사람은 없어. 게다가 이런 방식은 좋지 않아. 다음부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항마대성은 여전히 바람처럼 왔다 가는구나. 그러게요. 말도 제대로 못 붙이겠어요. 요즘 수행은 잘 돼가요? 해등절 때 다른 계획 없으면 같이 리워랑에 돌아가는 건 어때요? 원래 올해는 스승님과 보낼 생각이었지만 참, 류은 진군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오늘 아침이요. 아침 일찍부터 호로산 쪽으로 가셨어요. 선법으로 냄비 같은 장치를 감싸서 가시던데 리수 첩산 진군께 주시려는 건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타이밍이 엇갈린 거였군요. 얘기 나누고 계세요? 전 선물을 두고 올게요. 네, 부탁할게요. 어쩐지 신학이랑 가무 사이가 훨씬 돈독해진 것 같은데? 스승님과 수행하는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면 늘 리워랑에서 인간의 생활에 적응 중이거든. 거기서 머물 곳과 일할 곳을 다 가무가 구해줬어. 주변 사람을 따라서 가무 선배나 가무 언니라고 불렀더니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 따라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좀 어려워. 그렇구나. 기억해둘게. 그나저나 스승님을 만나러 온 건 찾고 있다는 그 선인 때문인 거야? 맞아. 참, 산에서 수행하면서 무슨 음악 같은 거 못 들었어? 음악이 뭐지? 들으면 막 기분이 좋고 편안해지는 소리인데, 막 긴장되고 무서워지는 소리이기도 하고, 다 처리하고 했어요. 진군이 쪽지를 확인하시면 저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아주 편리한데? 방금 말한 음악이란 게 그런 거라면 매일 듣고 있어. 날 따라와. 진짜? 그럼 빨리 가보자! 도착했어. 평소에 난 여기서 음악을 들으며 수련하곤 해. 망했다.
귀가 먹었나 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렇구나. 아니잖아. 네 말은 잘 들린다고. 그치만 음악 소리는 왜 안 들리지? 새가 지저귀는 소리,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들으면 편안해지는 소리를 찾는다며. 그러니까 그때 말을 다 못하긴 했는데 에이, 내가 잘못한 걸로 치자. 우리가 찾는 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악기로 내는 선율 같은 거야. 선율이란 건 무슨 의미지? 내가 애냐? 흥! 내가 동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시킨다고 다 해줄 순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넌 왜 안 부르냐고. 그때 신학이 들었던 그거 부르면 되잖아. 라라라라라라라. 이건 전에 운근이 불렀던 희곡이잖아. 이런 선율을 음악이라고 하는 거야.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 눈을 감으면 소등이 가득한 광경이 펼쳐져. 그때처럼 모두와 군옥각에서 먹고 마시는 기분이야. 운근의 공연을 볼 때 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 술이 그 열기를 더해줬지. 오늘 네 노래를 들을 때도 같은 기분이 들었어. 이게 음악의 힘이란 거구나. 그때 느낀 게 많았구나. 확실히 음악은 많은 걸 떠올리게 해. 우리의 빛나는 시간을 농축한 느낌이랄까. 가무는 어때? 인상 깊었던 선율이 있어? 글쎄요. 전 부모님이 자장가를 불러주셨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걸요. 리월 민요를 빼고 떠오르는 거라면 부둣가 선원들의 노랫소리와 점포 앞 상인들의 호객소리, 거리 악사들의 노랫소리 정도랄까요? 네, 그렇죠. 예전엔 그런 선율을 들을 때마다 저랑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에게 전 사람이 아닌 존재이니 사람들의 예술과 감정을 이해하거나 그들의 삶에 스며들기가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그건 제가 스스로 만든 속박이란 걸 알게 되었죠. 제가 느낀 건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 따뜻한 온정 같은 것들이었죠. 저마다 출신과 사연이 다르더라도 이 도시에서 겪는 가장 사소하고 평범한 부분들은 사실 모두 같았으니까요. 맞아. 가무도 빨리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좋겠어. 봐봐. 벌써 각청이랑 신학이라는 친구가 생겼잖아? 응, 그렇지. 선배라고 불러야 맞지만 이젠 나도 친구의 의미를 아니까 우리 사이는 친구가 더 맞는 것 같아. 모두 감사해요. 봄이 와서 날이 따뜻해지면 각청하고 같이 놀러와요. 다양한 꽃을 심어놨으니 분명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우린 친구잖아요. 심고 키우는 방법 모두 가무한테 배운 거니까 직접 와서 확인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상용은 빼놓을 테니 남는 건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미리 감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으려나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으이, 그것보다는 모여서 한다는 게 고작 꽃 먹기라니.
역시 선조의 제자들답네. 누가 감히 나를 선명으로 부르지 않고 선조라 부른 것인가? 스승님, 오셨군요. 나타났다! 저게 바로 내가 말한 하늘에서 내려온 대왕 선조야! 저분도 아니고 저거라니. 오랜만에 봤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졌군. 됐다, 말을 말지. 가무가 남긴 메시지는 잘 받았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짐작가는 바가 있고. 그래서 날 따라오겠는가? 전 오늘 해야 할 수련이 있어서 여기서 헤어질게요. 나중에 거처에서 보자꾸나. 간만에 축제이니 마음껏 요리를 즐기고 오거라. 소등을 날리고 싶으면 언제든 와요. 고마워요. 다들 즐거운 해등절 보내세요. 귀리평원이잖아. 우릴 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가무라면 귀종이란 이름을 들어봤겠지. 너희는 어떤가? 귀종은 흙에 마신 하겐투스의 이름이다. 활발하고 발명을 좋아하는 시끌벅적한 녀석이었지. 한때 이곳은 번화한 시가지였고 귀종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저 커다란 돌탁자에 둘러앉게 했지. 명예서하는 가장 먼저 자신이 모은 보물을 탁자에 올려놓는 녀석이었고 평소엔 온화하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 얘기를 하면 어찌나 자랑질이던지. 기억나. 말로만 듣던 그 명예서하 진군이었구나. 녀석도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적수였다. 녀석 얘기를 하니 많은 추억이 떠오르는군. 녀석이 보물을 하나 꺼내면 다들 앞다퉈 평가를 냈지. 나와 귀종은 지기 싫어서 기관작품을 꺼내 올렸고. 선인이란 다들 능력 있는 존재다 보니 자존심이 강하거든. 그래서 나와 명예서하는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 녀석의 보물이란 건 다 찾아낸 것이지 않나? 나처럼 직접 만든 게 아니라고. 진군, 흥분하지 마세요. 주제에서 벗어났군. 아무튼 그럴 때마다 귀종은 꼭 껴들어서 몇 마디 거들곤 했다. 대부분은 허튼 소리였지만. 무슨 말을 했길래? 아주 다양했지. 다들 싸우지 마. 어차피 나보다 못났잖아 라든가. 저 둘이 다 싸우고 나면 내려가서 고기 구워 먹자라든가. 그런데 항상 남들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 때문인지 녀석이 무슨 헛소리를 해도 기분이 안 나쁘더군. 나한테 선조라거나 그 여자라고 한 적도 없고 말이지. 그런 건 빨리 잊어버리라고. 아무튼 우리가 한창 토론에 열중하고 있으면 조왕신 마르코시우스가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오곤 했다. 조왕신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나. 그렇게 논쟁은 자연히 멈추고 잔이 오가기 시작했지. 그때 난 제군이 가져오신 잔이 너무 네모나서 못 쓰겠다고 불평했었는데, 너희는 네모난 잔이 편하다고 생각하나? 내 말이
제군도 가끔은 뭘 하나씩 놓치신단 말이지. 조왕신의 요리야 나무랄 곳이 없고 귀종은 또 이런저런 화제를 꺼내서 웃음이 끊이질 않게 하니 성격이 모난 늙은 녀석들이 모여도 같이 밥만 먹으면 어찌 그렇게 기쁘던지. 높은 곳에서 좋은 술과 함께 일출일모를 보다 보면 결국 연애도 끝이 났지만 가진 낭시 진구는 늘 귀종과 함께 남아 꽃을 보다가 갔는데 그때는 도처에 퍼진 유리백합이 바다를 이뤘었지. 가진 낭시 진군이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평할머니 얘기예요. 그랬구나. 아니, 잠깐. 재밌는 얘기긴 한데 우리 선녀 찾던 거 아니었어? 아니면 선녀가 바로 귀종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선녀는 벌써... 이 폐허를 보면 옛일이 떠오를까봐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것이거늘. 네 녀석이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는 덕에 슬플 겨를조차 없구나. 됐다.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과거 나는 귀종과 기관술에 대해 논쟁을 벌이곤 했는데 우리는 서로 양보가 없었지. 그리하여 가장 공정하신 아망제군을 초대해 두 기관의 고하를 평가해 주길 요청했느니라. 하지만 제군께선 귀종의 예호기관이 더 뛰어나다 하시더군. 인정하긴 싫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귀종의 기관술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귀종과 가진 낭시 진군의 이야기는 어느 방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귀종은 기관술이 인간의 작곡을 완전히 대신할 순 없지만 간단한 창작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가진 낭시는 음악이란 영혼의 울림이니 그 감성을 결코 기관장치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지. 둘의 논쟁이 그치지 않아 난 제군을 모셔왔고 제군은 그걸 의전에 사용하겠다며 가져가셨지. 그 후 그 둘은 종종 산에 모여 음악과 기관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에 일어난 마신 전쟁 때문에 귀리평원이 전화에 휩싸여 버렸지. 적을 막지 못한 귀종은 결국 명을 달리했고 나와 가진이 도착했을 때 폐허 속에는 옛 친구의 유해만이 남아있었다네. 그 후 가진 낭시는 제군께 척진령을 자신이 보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나 역시 그리운 옛 친구의 뜻을 따라 귀종기를 조금 더 손봤지. 소등이 걸리고 내려지고 사람이 모이고 흩어졌다네. 무얼 보고 있나? 귀리평원인가? 산수를 보고 있었어. 인간이 등불처럼 사라지듯 선인 역시 그러하네. 언젠간 우리도 먼지가 되어 속세로 돌아가겠지. 난 냉담한 성격에 감정을 숨기곤 하지. 귀종과 교류한 것도 기관술로 인한 것이었을 뿐 원래 친구도 잘 사귀지 않아. 그치만 친구도 많고 대화도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난 게 꼭 내 진짜 성정인 건 아니니라. 난 그저 활발한 내향적 성격인 것뿐이다.
난 가진낭 씨와 다르니까. 가진낭 씨는 씩씩하면서도 섬세했고 말도 잘했지. 귀종과의 우위는 나보다 더하면 더했을 테고. 둘은 수차례 작곡으로 자웅을 겨뤘느니라. 그 척진령은 귀종의 야심작이었지. 편곡도 되고 연주도 가능했으니. 이상하네. 척진영은 평할머니가 오랜 친구한테 졸라서 받아온 거랬는데? 할머니가 젊었을 땐 예쁜 물건을 좋아했다나 뭐라나 그런 얘기도 했고. 가진낭 씨가 예쁜 걸 좋아해? 하, 됐다고 해라. 이 방울엔 슬픈 이야기가 얽혀 있고 당시 시기도 맞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걸 테지. 그리고 오랜 친구라 할 만한 게 또 누가 있겠나? 당시 가진낭 씨는 종려라는 자가 방울을 빌리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단번에 그가 제군인 걸 알았지. 또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단 것도 알았고. 같이 보낸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니 서로 간의 어떤 일들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야. 암호 같은 게 있는 거야? 대단하군. 덕분에 또 얘기가 새버렸구나. 어디까지 했더라? 아, 생각났군. 척진령은 기관술로 움직이기에 반주용으로 아주 적합하지. 송신의뢰에서도 여러 번 그 가치를 발휘했고. 후에 가진낭 씨가 방울을 찾아간 것도 다른 뜻이 아니었다네. 매번 그 방울로 울리는 곡들은 언제나 귀종의 곡이었으니까. 음악에 관한 관념이 달라 부딪혔던 둘이 귀종의 죽음 이후 추억을 쫓는 가진낭 씨의 금에서 하나의 선율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가진낭 씨도 원래 술과 노래가 있는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귀종이 떠난 후 늘 홀로 산 정상에 앉아 금을 타며 사색에 잠기곤 했다. 슬퍼하기도 했고 후련해하기도 했으며 감정이 격앙되기도 했지. 몇 년이 지났을까. 가진낭 씨는 마침내 만족할 만한 곡을 써냈고 구름에 그 곡을 흘려보내며 자축했단다. 나도 들어본 건 한 번뿐이지만 아마 너희가 말한 본타인 사람의 조상도 그 시기에 물에 빠졌다가 가진낭 씨에게 구해진 거겠지. 그치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곡을 왜 한 번만 연주한 거야? 나도 그것이 무척 궁금해 참지 못하고 물어봤었다. 그렇게 어렵게 써낸 곡을 왜 연주하지 않느냐고.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 혀는 끊기지 않았으나 지음은 떠났으니 륜, 난 이 곡을 누구에게 들려줘야 하는 걸까? 병할머니. 전 어릴 때 진군께 보살핌을 받았고 마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리월항에 남아 계약을 이행하기로 했죠. 귀종님을 몇 번 뵌 적은 있었지만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귀종은 식견이 넓은 녀석이었는데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버렸어. 운의 성계에 다 쓰지 못한 원고에는 그리움만 남았지. 너희가 찾는다는 그 선인 일만 아니었어도 이런 과거는 모래 속에 묻어뒀을 게야. 이제 그 사람을 구한 선녀가 가진낭씨 진군이란 걸 알았을 테니 이 이야기를 하러 갈 텐가? 그분이 걱정되시는 거죠? 그래, 나나 가진낭씨에게나 떠난 친구의 일은 딱히 말하고 싶지 않은 슬픈 일이니까. 주제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저 진군의 추측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리월항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이별을 봐왔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이별하는 아픔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도시도 사람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이에요. 평님도 분명 그 이치를 깨달으셨을 거고요. 숲속에선 선녀가 한 명 줄었지만 속세에는 인생의 선배가 한 명 는 셈이죠. 잃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 있기도 해요. 평님은 많은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며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꽃을 감상하고 음악을 토론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지음을 잃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삶은 계속돼야만 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새로운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해등절에 음악축제 코너를 넣을지에 대해서도 평할머니한테 물어봤는걸? 아예 같이 참가하자고 해야겠어. 혹시 연주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참머리가 잘 돌아가는 녀석들이구나. 그럼 진군도 같이 가시겠어요? 평님과 만난 지도 오래시고 리화랑도 해등절 기간엔 분위기가 참신할 테니까요. 해등절에 참신할 게 뭐가 있나. 가진과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거늘. 그 말은 맞지 않아요. 하루하루 모두 다른 날이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고요. 좋다. 이번에 가져온 간식이 괜찮긴 했지. 알겠다. 그럼 난 먼저 가 있으마. 다른 녀석들이 몰래 성에서 놀고 있는지 확인도 할 겸. 네, 저희도 빨리 리월항으로 돌아가죠. 진군을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귀리 평원, 귀리 집. 만약 정성을 다해 심고 기르면 언젠가 귀리 평원에도 다시 유리백합이 만개하게 될까요? 아까 칭찬한 걸 물러야겠군. 이리도 순진해서야. 진군, 지금 몰래 엿들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도 안 와서 돌아와 본 것뿐이다. 이제 정말 가보마.